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올해 보잉의 최대 모멘텀은 787 드림라이너 생산과 배송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함하여 약 6대 정도가 배송되었다고 하는데 보잉은 현재 120여 대의 787 재고를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경영진은 2023년 말까지 재고 소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787 드림라이너의 배송 시작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보잉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소 낮은 배송 속도에서도 수익을 크게 늘리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잉의 대차 대조패에 점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잉이 속도가 부족한 분야 중 하나는 보잉 737 맥스의 재고 완화이며 회사는 현재 이를 바꾸기 위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의 경우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항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증가, 두 번째는 재고 완화입니다. 생산률 향상 조정을 시작으로 보잉은 이미 기대치를 낮춰야 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 생산을 현재 월 31대에서 월 38대 또는 심지어 42대로 단계적 증가를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연간 수익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잉은 생산량 증가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생산 계획에서 중국 위험을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을 배경으로 보잉 737 맥스를 인질로 잡고 있는데 첫째는 무역 문제이고 최근에는 대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당초 올해 1분기부터 납품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6에서 9개월이 지났고 몇 번의 시험 비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달성되지 않았으며 맥스 배송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중국의 향후 수요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정치적 긴장 외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보잉이 중국에 대해 취한 큰 움직임은 한때 중국으로 향했던 항공기를 새로운 고객들에게 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결정은 위험성이 없지 않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연료 가격이 높고 최신형 항공기는 이전 세대 항공기에 비해 연료를 15% 적게 소모하므로 이 시점에서 항공기들을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보잉은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샤프란에서는 현재 속도를 지원하는 엔진 공급이 몇 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분기 어닝콜에서 보잉사의 CEO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엔진만 공급된다면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엔진 공급이 관건입니다. 엔진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불행히도 737 맥스의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약 450대의 737 맥스에서 나옵니다. 리함은 최근에 보잉이 재고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트기로 엔진을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향하던 항공기로부터 엔진을 떼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잉은 중국 항공시장에 대한 배송을 재개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기다렸지만 별다른 진전이나 배송 재개에 대한 확실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던 제트기에서 엔진을 제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보잉은 이제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제트기를 마케팅함으로써 꽤 대담한 다음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450대의 제트기 중 3분의 1도 안 되는 제트기가 임대를 포함한 중국 고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재고는 290대이며 약 120대가 중국 항공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고에서 나오는 배송 흐름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트기 풀 중 보잉이 중국에서 맥스가 통관되지 않아 인도하지 못한 항공기는 약 120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으로 향하는 120대의 제트기는 보잉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면 연간 맥스 생산량 증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60억에서 70억 달러는 잠겨 있고 또 다른 60억에서 70억 달러는 재고에 있습니다.
보잉은 이 제트기들을 중국에 인도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렸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인내심은 고갈되었습니다. 보잉은 중국 고객과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이 맥스 리턴을 늦추는 것에 대해 분명히 실망했고 현재와 이전 백악관 행정부에 대한 좌절감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CFO는 현재 고객 및 규제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들에 대한 결정을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그 결정을 영원히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들 중 일부를 리마케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잉의 인내심이 현재 약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잉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사업과 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고객들이 비행기를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판매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보잉은 제트기를 팔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 소수의 제트기를 리마케팅함으로써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중국을 화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조치이지만 보잉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보잉의 인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소수의 항공기에서 리마케팅을 이루어지며 만약 중국이 맥스 배송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항공기가 뒤따를 것입니다. 보잉은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잉은 맥스 항공기 재고에서 새로 제작된 항공기로 엔진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중국을 위해 제작된 항공기를 리마케팅하는 등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사양에 따라 제작된 항공기를 인도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객들은 이미 제작된 항공기를 인수받는 것보다 엔진을 표준 사양에 맞게 제작된 항공기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고객을 위한 다수의 항공기를 리마케팅하고 있으며 보잉은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잉의 시도는 위험성이 있지만 판매를 놓치면서 중국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격분시키겠지만 구매 협정은 보잉이 그들의 인도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심지어 항공기를 판매하기 위해 엔진과 다른 장비를 교환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예상되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